EF 소나타로 택시를 하는 나라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국기 샀습니다 여러분. 군장점인데요 9줄로티 달라고 하는 거 3줄로티 깎아가지고 1,900원 정도에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장착식 하겠습니다. 장착 완료. 폴란드 국기는 흰색이 위로 올라가게끔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뒤집어지면 또 다른 나라 국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폴란드 국기가 또 몸에 달리니까 또 힘이 생기는데요 좀. 이 폴란드는 불법 주차하면은 바로 그냥 스티커 붙이고 자물쇠로 잠궈버립니다. 와. 여러분 오늘 장봐온 거 가격 한번 알려드릴게요. 파인애플 2,000원, 폴란드 제로콜라 1,000원, 우유 1,000원, 블루베리 250g 1,500원, 망고 한 개에 500원. 50% 할인하더라고요. 망고 한 개에 500원, 5개 2,500원, 당근이 200원, 양파가 한 200원, 250원. 그 다음 제가 가끔씩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감기약 하나 샀습니다.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40줄로티가 나왔고요.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언저리꼴. 어떤가요? 여러분 현재 이곳은 폴란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트맨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곳에 왔다, 메인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제가 갈 곳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인데 폴란드에서 가장 큰 수용소고요,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차 티켓은 22.6 줄로티 정도 되고요, 왕복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 티켓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왕복으로 2번을 탈 수 있는데 원하는 시간대에 아무데나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Dzień dobry. 52행침. 징구야. 여러분 여기 폴란드에서는 안녕하세요를 진도브레 자시치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감사합니다가 징구야인데요, 억양이 좀 귀엽죠? 징구야 바르조 하면은 매우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징구야 바르조. 이것만 알면은 여행은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또 기차에서 옆에 파트리시아라는 폴란드 18살 친구입니다. 고등학생이고 IT를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스타일이 너무 멋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헤어 화이트, 그리고 가방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 맡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메이드. Yeah. Very beautiful.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저는 현재 아우슈비츠 두 번째 수용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 오로지 이 열차 라인으로만 들어가서 기차에 한번 탑승하면 내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교도소 안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아우슈비츠 2 수용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규모가 크고 넓은데요, 가로로 1km, 세로로 1km인 아주 대형 수용소고, 아우슈비츠 1을 첫 번째로 지었고 추후에 아우슈비츠 2 수용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현재 이곳은 43년 8월부터 44년 11월까지 각 나라 유대인들이 모였던 수용소라고 합니다. 남성들만 모였던 수용소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곳은 독일군 야전에서 마국간을 개조한 병영으로서 원래는 51마리의 말을 위해 계획된 막사였으나 400명이 넘는 수감자가 3층 침대를 이용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끔찍하네요 여러분. 가운데가 이제 난로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밑에가 다 뚫려 있거든요. 한겨울에 여기서 잔다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다 뚫려 있어요 사방이. 여러분 현재 여기 수용소가 이 옆으로 일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가 없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초소마다 10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100m 간격마다 초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곳은 이 외부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몸에 전염병이 있진 않는가 이런 거를 확인했던 검역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빨리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죽이기 위해 과학자들이 열차 시간표도 연구해서 데려올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각 열차 앞에마다 이게 하나씩 있는 걸 보면은 감시하는 초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수용소는 다 폭파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그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대부분의 건물들을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보시면은 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남자하고 여성을 이렇게 나눕니다. 여성은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고 남자는 노역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육류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고 공공장소 벤치에 앉는 것도 불법이었다고 한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수용소는 나무로 지어진 수용소가 아니라 벽돌로 지어진 수용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잠을 잤을까요? 아래층에도 있고 위층도 있고. 여러분, 이 한 층에 지금 사람이 아무리 좁게 눕는다고 해도 한 3명 정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끔찍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러시아 사망자 수가 2,7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당시 조선 전체 인구와 비슷하다고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제1 수용소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핵심 수용소라고 하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글귀 보이실까요? 이 글귀가 뭐냐면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레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끝부분에 알파벳 B가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입구가 이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구인데요. 저 간판을 설치를 한 유대인이 죄 없는 수감자들에게 그 저항의 표시로 B를 거꾸로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저걸 만들었던 유대인이 최소한의 눈에 보이지 않게 저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조종한 히틀러를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히틀러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히틀러가 지금까지 독일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출생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잘못된 가정교육이 잔인한 히틀러를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잔인했던 히틀러는 실제로 오스트리아 군대에 영장이 나왔는데도 가기 싫어 도망다녔다고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겁쟁이였나 싶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독일로 건너간 히틀러는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일군으로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스트리아에서 자기 역량을 펼치기에는 작았다고 느껴졌을까요?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연락병이었다고 해요. 그 전쟁에서 히틀러는 연락병으로 활약하고 훈장을 2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인정받은 히틀러는 나치당의 스파이가 되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 히틀러는 정보를 캐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치당에서 연설을 좋아했던 그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신임을 얻고 대중의 선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총통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런 게 진정한 나비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의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독일 군대를 안 가고 오스트리아의 영장대로 오스트리아 군대로 갔더라면, 나치당의 스파이 임무를 안 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틀러는 가장 잘했던 게 바로 연설이었는데요. 그 연설 속의 내용보다도 선동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나라 간의 지역 간의 혐오감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없어져야 한다고 이러한 선동을 계속한 거죠.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연상케 하면서 분노감을 계속 주었고, 독일 국민은 거기에 선동되어 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이런 거라고 해요.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농간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감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히틀러가 가장 잘하는 게 분노감을 일으키는 선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분노감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현재, 지금도, 옆에, TV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선동되지 않고 히틀러 같은 사람의 선동에 빠져들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입구에는 학살의 수용소와 어울리지 않게 작은 무대가 있는데요. 연주자 출신 유대인들은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음악을 연주해야 했으며, 음악도 당연히 독일 군들을 위해 연주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히틀러가 숭배한 작곡가 바그너의 음악은 매일 수용소 곳곳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 수용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떨며 이 음악을 매일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히틀러의 광팬 바그너의 노래는 암묵적으로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때 독일 경찰은 친척들을 체포하여서 수용소에 가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탈출해서 체포될 때까지 친척들이 대신 수용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 표지판을 곳곳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좀 끔찍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곳은 폴란드 병영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독일군은 이곳을 접수 후 유럽 각 나라 30여 개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정치범들이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당시 이곳에 300동의 병영이 있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볼 수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4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 1979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폴란드는 이곳을 무료로 개방하였다. 다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으며 절대 잊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그리고 수용소 내부에는 나치 잔혹함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현재 이 철조 구조물이 수감자들을 목을 이렇게 매달고 교수용을 처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기 있으니까 막 제가 목소리가 좀 낮아집니다. 참담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총들이 가스실에서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살충제 지클론 B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아동들을 수감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스실로 이동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같은 독일인이라도 정신적, 외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 죽였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 나치는 완벽한 민족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한다.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몸에 번호를 새긴 유일한 교도소라고 합니다. 신체 식별의 어려움 때문에 몸에다가 문신으로 번호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총살형을 집행했던 장소이다. 독일 점령 당국에 대한 폴란드 저항군의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된 인지를 포함하여 수용소 외부에서 데려온 폴란드인들도 이곳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심지어 어린이까지 총살을 당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은 가스실입니다. 공동 샤워실이라고 부르던 이곳에서는 가짜 샤워실이다. 번호가 딸린 옷걸이들이 있었고 목욕 후에 자기 옷을 입고 숙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게끔 하였다. 독일군은 방독면을 쓰고 지클론 B라는 독가스를 살포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질식사하였다. 그렇게 죽인 후 금리를 빼고 바로 옆에 있는 소각장으로 옮겨 불태워졌다. 그렇게 하루에 539의 시체를 이곳에서 소각되었다고 한다.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신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각장에서도 더 빨리 소각하기 위해서 독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지방이 많은 여성들을 밑에 눕히고 그 위로 남자를 눕혀서 소각을 했다고 한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1 그리고 2 수용소 잘 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구경밖에 한 게 없는데도 너무 힘이 쭉 빠진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목에서 딱 막히는 느낌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좀 적어왔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정말 잔인하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영상은 별도로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